자영업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주변 둘러보면 창업 고민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만의 전문 기술로 사업을 하려는 분들도 계시고 은퇴 이후에 창업을 고민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요즘은 엔잡 시대라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소소하게 창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창업이 또 정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절세 효과도 크다고 하는데요. 또 그렇다고 덥석 특례를 받았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창업 증여 특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지연 세무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지금 이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자 이제 어쨌거나 뭐 코로나19 이후에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이구동성 하시는 말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그러시는데 요즘. 네. 직간접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했던 규모가 25조 원.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네. 2022년도 기준으로 23.5%로 주요국 대비해서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서민 경제의 축이라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25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세세하게 따져보면 금융지원에 대한 부분이 14조 원, 그리고 새출발기금은 기존의 30조 원에서 40조 원으로 10조 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을 또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 고금리 여파로 창업을 하고 다시 또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창업을 하는 회전문 창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들도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자금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결국 올바르게 자영업을 하기 위한 성장 촉진에 대한 부분에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들,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희망 리턴 패키지까지 자영업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지원 정책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창업은 뭐 이제 은퇴 이후만 하는 게 창업이 아니라 요즘에는 또 젊은 분들도 엔잡러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맞습니다. 부습을 위해서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젊을 때 종잣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게 창업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께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 현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분들 입장에서 이 창업 증여 절세 혜택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원래 쭉 있어 왔던 겁니까? 아닙니다. 2018년도부터 저희가 만들어져서 네. 실제로 이렇게 꾸준하게 과세 특례 추이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네. 현재 2022년도 기준으로 1년에 102건의 과세 특례 제도가 신청이 되고 있고 실제 규모는 한 320억 정도입니다. 예. 건당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 건당 지급을 하고 있다, 증여를 해서 창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건당 같습니다. 3억 정도? 네. 네. 실제로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라는 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큰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부모가 예.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한테 창업자금을 지원하면 예. 5억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습니다. 5억까지? 그리고, 네. 대박이네요. 대박이죠. 네, 그리고 5억 이상부터 50억까지 예. 50억을 한도로 10%의 세율로 저희가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비교하셔야 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여세라고 하면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특례 제도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인 10%로 세금을 매긴다라는 굉장한 혜택입니다. 야, 또한 만약에 저희가 창업을 하고 10명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최대 100억 원까지 한도는 상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러한 큰 혜택을 주는 대신에 반대급부인 네. 요건을 굉장히 세세하게 잘 지켜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요건. 네, 증여일부터 2년 안에 저희가 증여받은 자금을 창업에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증여일부터 2년 이내 창업을 하셔야 되고 받은 자금은 4년 안에 해당 업종에 소진을 또 하셔야 됩니다. 또 만약에 내가 창업을 했다가 10년 안에 폐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증여세나 해당 이자를 다시 한번 과세하는 이러한 사후관리 제도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 부분이 창업했다가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지 못하면 10년, 해당 과세 10년 특례를 못 가고 뭐 사업을 접거나 망하면은 그때 안 냈던 세금 또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금도 다 써야 되고요. 4년 동안. 또한 이제 저희가 증여할 수 있는 범위 자체는 현금이나 예금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양도세를 과세하는 이러한 재산들은 제외가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제 부모님들이 부동산을 창업자금의 특례에 적용하기 위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네. 부모님들이 양도세를 피할 수 있는 회피 수단이 되다 보니까 예. 양도세 과세할 수 있는 대상 자산은 해당하는 증여 범위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지금 그 부분은 좀 들으면서 좀 짠해지네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무슨 제도가 있으면 꼭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마련입니다만 네. 그게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10년도 못 가서 이렇게 진짜 망한 와중에 네. 세금까지 받으라 하면 그건 진짜 가슴이 맞습니다. 미어질 것 이게 같은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특례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네. 사전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많이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고 세우셔야 됩니다. 예, 저 네. 정도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저 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업종도 이게 특례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이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특례 적용이 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 있는 18개 업종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음식점, 아니면 빵집,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많은 업종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희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도소매업, 일반적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도소매업을 많이 창업을 하시는데 도소매업은 과세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의사, 변호사분들처럼 전문직에 대한 창업, 병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확인하셔야 되는 건 카페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카페에 대한 창업이 문턱이 좀 낮다 보니까 예.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카페는 해당하는 대표 업종에서 빠져 있다는 점 꼭 기억해 그래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권 판매점도 안 되고. 네. 결국 이제 소비성, 뭐 이런 사행성 이런 거에 대한 업종은 결국 해당이 되지 않고 또 전문직에 대한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게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세무사님 네. 공제금액 5억이면 꽤 큰데 그렇죠. 지금 이게 사업이 잘 돼서 직원 많이 고용하면 또 아까 10억까지도 된다 하셨나요? 100억까지도. 네. 그러면 일반 정의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계산을 하는 방식은 저희 기초 공제를 빼주고 누진세율 10%부터 50%까지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5억 원을 증여할 때를 일반 증여와 창업자금 증여로 비교를 해보면 일반 증여를 했을 때는 증여세를 계산을 하면 20%의 세율로 총 8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저희가 창업자금 특례로 이 돈을 부모님께 받게 되면 이 네. 5억 원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 8천만 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가 증여액이 높아지다 보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0억 원을 증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억 2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반면에 창업자금으로 증여를 하면 저희가 40%의 증여세율로 받던 부분을 10%로 세율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2억 5천만 원으로 거의 7억 7천만 원이 경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제 좀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제 자녀와 함께 그러면은 해보는 것도 좀 고려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결국 네. 이제 사업의 주체가 예. 자녀가 되셔야 되죠. 그렇죠. 네, 결국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이렇게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국세청에서는 창업이라는 범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따지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창업이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 그렇죠.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네. 결국 창업 특례가 인정이 되고 혹은 제외가 되는 경우들을 좀 저희가 따져보면은 2년 이내에 창업 안 한 경우, 네, 그리고 4년 이내에 그 자금을 쓰지 않은 경우, 네.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진짜 이게 창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업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법에서 정한 업종 위에 다른 업종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개인 명의로 하던 걸 법인 전환 이것도 하는 안 돼요? 경우에는 최초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저희가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한 제가 원래 창업자금 증여를 받기 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폐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재기의 기회를 노려서 부모님께 창업자금 특례를 받고
똑같은 업종으로 창업을 한다면 그것 또한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제외되는 경우가 꽤 많네요. 네, 결국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큰 혜택을 주는 이유는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고용과 세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창출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형태를 바꾸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봐주기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요. 야, 어쨌거나 이 세제 관련해서 공부할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저희 프로를 통해서 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개요만 파악하시고 진짜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무조건 세무사분들하고 상담을 해야겠네요. 적극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예. 어떤 실행을 하시기 전에 네. 상담을 미리 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실행을 예. 하시고 오시면 절세가 안 됩니다. 아, 이미 저지르고 나서 오면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업자금 특례 같은 경우에도 예. 저희가 증여세 신고 기간에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네네네.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다 보면 나는 실제로 정말 창업 자녀의 창업을 위해서 자금을 증여해 줬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창업하려고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업은 영위하지 않았고 네. 다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같은 동종 업종으로 다시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업이라고 하는 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거다라고 네.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 이 사업을 영위했냐에 그렇죠. 대한 사실관계 판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건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네네. 나 혜택 주지 않을 거야라고 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내가 사업자 등록증은 냈지만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 반면에 많아요. 내가 이제 좀 준비가 된 상황에서 다시 이제 하려고 사업자 해. 등록증을 하려고 네. 해. 그런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네. 결국 요소의 사실관계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 네, 사실관계 판단. 그러니까 네.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도 뭐 아니 뭐 국세청이나 세무사 그 공무원분들도 다 사람인데 말로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하면은 증빙이 필요합니까? 네, 최근에는 이제 뭐 저희가 인터넷도 워낙에 예. 발달되어 있고 실제로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업을 했는지 예. 혹은 내가 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되어 있는지가 너무나 전산으로 확인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또한 그래요? 최근에는 이제 세금 계산서나 현금 네. 영수증으로 다 거래가 되기 하기야. 때문에 실제 내가 사업을 영위했냐 안 했냐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별로 잘 안 해서 한 건만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나는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창업이 아니고 이번에 인정받을 수 있겠지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세무서에서는 해당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건이라도 이제 간이로 과세가 되는 거가 있었기 네, 때문에 예를 들면 사업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열심히 잘했다가 네, 네. 아니라 그냥 나는 했다. 잘하지 않았어라고 네. 하는 부분도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창업을 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네. 법이라는 건 큰 테두리 안에서 정해놓긴 했지만 그 사실관계 판단은 결국 실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업자금 특례를 적용받으시기 전에는 정말로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또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저희가 가업상속공제랑 다르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녀별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예. 제가 그래요? 장남과 장녀가 그래요? 있다라고 하면 예. 이 자녀 한 명한테만 가능한 게 아니라 아. 자녀 모두에게 가능한 특례 제도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자녀분들이 많은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우리 부모 세대의 로망인데 자녀가 둘이든 셋이든 애들 다 창업할 수 있도록 한번 밀어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력. 네, 근데 그럼 실제로 얼마나 좋을까? 네, 근데 실제로 앞선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결국 건당 평균으로 저희가 부모님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3억 정도에 저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해주시는 분들보다는 정말 자녀분들의 창업을 위해서 네. 뭐 자그마한 돈이라도 혹은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창업증여 받은 이후에 이제 만약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또 상속세 이슈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럼 그때는 세금이 또 어떻게 계산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증여세 계산을 할 때는 사전 증여분 10년을 10년, 그러니까요. 합산하게 되어 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업자금 특례는 기간에 제한이 없이 다 아. 합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난 10년 지났으니까 합산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거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기존에 창업을 할 때 받았던 자금은 상속세에 합산이 돼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이제 창업할 때 증여받았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고스란히 합산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사전에 증여를 해서 실제 필요한 시기에 그 적기에 자금을 활용해서 네.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겠다라는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나중에 상속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그 3억 합산이 되는 거예요. 네, 그 3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약간 이제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 이건가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자녀분들이 실제 사회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은 아이디어는 그렇죠. 많은데 예, 자금이 예. 부족하거든요. 예. 네, 도리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에 맞는 특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세금 설명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 왜 뭐라 그러나 건물 중에 왜 좀 얼기설기 이렇게 좀 돼 있는 거 말고 촘촘한 건물 있잖아요. 왜. 네. 치어들도 빠져나가기 힘든 아,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네, 세법 맞습니다. 개정이 필요해 보여요. 오래됐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러한 큰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 반대급부로 그러게요. 정말 그 요소요소에 지켜야 되는 요건을 성실하게 잘 이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부터 내가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다 자녀분들과 계획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금 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듣기에는 조금 촘촘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저희가 사전에 지켜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효과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